네,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종근당이 어제 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1조 원대 규모의 이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1조 원대 규모는요, 이 종근당에도 82년 창업 이래 가장 큰 규모고, 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올해 기술 수출 계약 중에서도 역대급의 이 계약건이라고 합니다. 그 역대급의 주인공을 한번 먼저 만나볼 텐데요. 이 바로 종근당의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CKD510이라는 후보 물질입니다. 이 종근당에서 남소 질환이라던가 심장 질환을 위해서 개발했던 파이프라인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노바티스는 이 후보 물질에 대해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종근당에서는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개발을 박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종근당은 매년 이 매출의 12% 정도를 이렇게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투자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시세에는 리스크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제 이러한 규모 소식으로 이거는 반대의 흐름이 되겠죠. 바로 어제 시세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올해 8월 초만 하더라도 8만 1,000원 초반대였던 이 종근당이요. 어제 26%의 급등세를 보이며 약 1.5배가량이 12만 8,000원의 종가가 형성되었고,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도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종근당에 대한 보고서도 이러한 계약 수출을 높게 평가하며 4곳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승 구간에 진입한 건지, 그럼 지금이 진입해도 좋을 구간인지 함께 다른 바이오 시밀러 기업과 함께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들 알려주세요. 네, 종근당이 노바티스의 기술을 이전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전에도 저희가 이런 관련한 국시간 얘기들이 나오면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훈풍이 싹 불어왔었잖아요. 오늘 뭐 좀 있습니까, 반향이? 네, 오늘은 주가는 어제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오늘은 좀 소폭 아까 최근 봤었을 때는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종근당이랑 좀 통화를 해봤어요. 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일단 회사는 굉장히 이번 이번 성과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전체 총액 계약 규모로 따지면 1조 7천억 원, 계약금이 이제 1,061억 원, 기술료로 1조 6,241억 원인데, 이게 얼마나 큰 거래냐면은 2015년에 그 한미약품이 그때 기술 수출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단일 제약사가 이렇게 가장 큰 규모의 그 기술 수출의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일 규모 역대 최대인 거고요. 네. 특히 이제 그때와는 또 다른 게 이런 고금리 환경에 있어서 계속해서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약사의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서 이런 기술 수출의 성과를 냈다는 것 자체도 종근당 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이미 또 하나 이제 보는 거는 노바티스라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 손을 잡게 됐다라는 거. 노바티스가 이 부분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한 거는 최근에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신약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게 글로벌 어떤 제약사들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근당이 이번에 내놓은 HDAC6라는 이 플랫폼 기술의 거기에 들어맞는다라고 이제 노바티스가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네. 이게 효소인데 효소를 억제하는 그 플랫폼인 건데, 이게 암세포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여러 면역세포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치료를 할 수 있는, 즉 파생 가치가 큰 플랫폼이라고 평가를 받은 거고, 그런 부분을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1조 7천억 원이라는 단일 규모의 역대 최대의 기술 수출 성과를 이뤄낸 거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이제 독점적인 권한을 노바티스가 갖게 되는 건데, 이것 말고도 이번에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게 510 물질이잖아요. 이것 말고도 되게 앞으로 이제 후보로서 등장할 수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고, 이 플랫폼의 활용성 가치가 되게 높다는 데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쭉 우리 손소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듣고 있으면서도 이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특히나 신약 후보 물질이라는 것 자체도 이게 신약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신약 후보 물질, 이 단어 자체도 좀 어렵고요. 가치를 이걸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종근당이 이걸 판 게 더 좋은 건가? 오히려 종근당이 잘 개발해서
상품으로 뭐 약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 어제 주가 이렇게 급등 그리고 오늘은 좀 버텨내고 있는 거 보니까 잘 팔긴 잘 판 건가 봅니다. 네, 일단 뭐 구매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일스톤에 우리가 총액을 항상 계약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13억 달러, 1조 7천억을 총 계약으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선취금을 얼마를 받느냐가 가능성에 대한 타지인 거죠. 선취금 얼마 받았어요? 이번에 1,000억이 넘게 받았기 때문에 뭐 비교적 잘 받았다. 그렇다면 이 기술의 가능성은 높게 본 것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종군당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좋은 점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질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종군당?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이 생각나십니까? 왜요? 아니 기술 의도하지 수출했다 않은- 그래가지고 네,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라 좀 어떤 의도를 당황스럽네요. 하셨는지요? 종군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아이커, 그다음에 뭐 유산균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종근당 건강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 종군당 건강이지만 어쨌든 제약사로서의 어떤 느낌보다는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평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박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미 국내에도 두 가지 신약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뭐요? 뭐 약간 어려운 약이라 제가 이름은 기억을 그러니까 하지 효능이 못하겠고 뭐예요? 아마 그 위 관련 뭐 약이었던 걸로 제가 당뇨였던 걸로 당뇨.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이미 신약을 국내에서 개발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제약사의 위치보다는 바이오 쪽의 위치보다는 약간 뭔가 건기식 판매 회사 같은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아, 근데 물론 건기식 코로나 때 대박 났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약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글로벌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노바티스와 이렇게 큰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그러면 거죠. 종군당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PER 13배 정도인데 보통 제약사가 20배 내외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아래로 평가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런 수출 계약을 통해서 또 나름 플랫폼 기술이 있다는 걸 통해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 하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회사가 지금 만든 이번에 이 후보 물질이 글로벌 진짜 크게 할 수 있는 그 블록버스터는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몇 억 명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블록버스터가 아니고 전 세계 관련 병증이 한 280만 정도 되는 상대적으로는 특수약물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글로벌 제약사가 의외로 조금은 열어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블록버스터 물질이라면 아마 초반부터 뭔가 치고 들어오거나 입도 선매하는 그런 과정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일단은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질문해 주셨던 부분. 스스로 하면 되는데 왜 하느냐? 못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임상 자체는 우리가 이미 할 수가 없고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시간도 관련돼 있는 기술도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해외 제약사들이 국내 신약 물질들을 쭉 살펴보다가 가능성 있는 건 들어와서 입도 선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판매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잡아가고 한미약품처럼 하다가 뭔가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뻥 찰 수 있는 네. 그런 그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군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재료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이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미치는 영향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뭐 네. 이 여파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약바이오도 일단은 어찌 보면은 뭐 공매도에 좀 많이 시달렸던 종목들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뭐 셀트리온의 실적도 좋은 효과를 뭐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는 어제 미국장에서 일라일릴리랑 노보노가 좀 강하게 반등을 준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종군당이고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마일스톤입니다. 마일스톤에 대해서는 뭐 조금 어려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게임을 시작하면은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끼를 10마리 잡아오시오. 다람쥐를 20마리 잡아오시오. 그러고 난 뒤에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용을 100마리를 잡아오시오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켜요, 자꾸?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연속 퀘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계약금 1,000억 주고 하나 성공하면은 500억 줍니다. 그 다음에는 1,000억 또 줘요. 마지막에는 용 잡는 퀘스트가 가야 진짜로 5,000억씩 들어오거든요. 아, 그러면 1조 7천억 중에서 다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일스톤 계약에 대해서 조금은 표기를 좀
이제 기자분들도 조금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계약금 얼마에 최대 얼마까지라고 이렇게 좀 해야. 그럼 예, 1조 7천이 최대 금액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임상이 일상밖에 진행이 안 된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죠. 종근당이 좋은 기업이긴 하고 또 주주환원도 좋거든요. 네네. 배당도 늘어나고. 그런데 어제 오른 게 이미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알고 보니까 아침마다 이 락토핏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창 교수님, 셀트리온 실적 내놨는데 괜찮죠? 네, 잠정 공시가 나왔는데요. 뭐 매출액, 영업이익, 뭐 순이익 모두 다 늘었고요. 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5%, 그다음에 순이익이 32% 올라서 뭐 누계 실적과 뭐 이제 전반적으로 당일 실적 모두 다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적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뭐 CMO 쪽에서의 좀 좋은 기조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 삼성바이오로직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네. 비슷한 기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저는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실적 베이스 뭐 환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굵직한 이슈들 쭉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종효 고수는 종근당 재평가 기대감을 주목해보자. 손석우 고수는 종근당은 추운 겨울 버틸 훈풍이 불었다. 하창원 고수는 노바티스와의 추가 기대감이 존재한다. 그리고 테이버 고수는 한국은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유일한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5가지 주제에 대한 네 분 고수의 의견을 쭉 들어봤고요. 이제 우리 시청자 고수분들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